반일 플래카드가 사라지는 마을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한 장을 뗀 자리에 두 장을 붙이며 응수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직물공장 환경영향평가로 소각시설 적합통보를 내줬다가 문제가 되자 적합통보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단양 수중부 현장에 낚시 동호인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영동 철계리 농요 기능 보유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맥이 끊길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반일 감정이 동네마다 다양한 플래카드로 표출이 되고 있는데요. 한 마을에서는 수많은 불법 플래카드 중에서 유독 반일 플래카드만 사라진다고 합니다. 누가 그런 걸까요? 사연을 알게 된 주민들이 한 장을 뗀 자리에 두 장을 붙이며 응수하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후예로 자부심이 남다른 청주시 옥산면. 반일 감정이 담긴 플래카드 3장이 동시에 내걸렸습니다. 애초에 한 장만 내걸었는데 지난달 말 갑자기 사라지자 주민들이 이렇게 응수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도 마찬가지. 한 장이 떼어진 곳에 두 장을 붙였습니다. 다른 불법 광고물들도 질비한데 유독 반일 게시물만 떼가니 점점 화가 납니다. 몹시 화가 나갖고 화가 아니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도저히 붕괴가 되잖아요. 그래서 독립유공자 마을에도 건의를 했죠. 이런 상황인데 같이 동참하지 않겠냐 그래서. 떼어진 현수막이 있는 곳은 면사무소의 창고. 2주 동안 이 마을에서만 5차례 반일 플래카드만 꼭 찍어 누군가가 불법 광고물 신고를 해오자 지자체가 철거에 나섰던 것입니다. 두세 달에 한두 건 정도였던 불법 광고물 신고가 짧은 기간 특정 내용에만 반복되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 집행은 해야 합니다. 어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가서 현장을 보고 그것들이 정말로 걸려 있는 거라면 저희가 기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서 충북도청에서는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플래카드 옆에 현 정부를 비판하는 보수단체의 맞불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결국 모두 철거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단양 수중부 현장에 낚시 동호인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일명 쏘가리 명당으로 알려지면서 출입도를 막아둬도 뚫고 들어가는데요. 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와 갈등 중이어서 안전이 걱정입니다. 김대웅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길이 328m, 높이 25m의 수중보 건설 현장. 지난해 1월부터 1년 반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습니다. 단양군이 국가하천이라며 애초 약속한 공사비와 운영비를 못 내겠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공사가 중단됐고 시공사도 철수했습니다. 안전시설이라고는 죽게 닫힌 출입문과 철조망, 낚시를 금지하는 현수막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차량이 속속 들어와 길가에 차를 대고 낚시꾼들이 공사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도 길이 있어요. 여기서 일로 올라오면 되는 거고 이렇게 펜스는 쳐놓긴 쳐놨는데 낚시꾼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낚시꾼들을 따라 철조망을 넘어가 봤습니다. 수백 미터 길이 구조물 곳곳에서 낚시가 한창입니다. 고무보트를 타고 진입금지를 알리는 부표를 건너 아슬아슬하게 절벽에서 낚시하는 사람도 눈에 띕니다. 저기는 물이 이렇게 막 돈단 말이에요. 도는데 저 보트 타고 저거 절벽에 붙어가고 하는데 저런 데가 진짜 위험해. 욕심에 한 마리도 한 번 더 잡으러 볼까 하고. 막아둔 공사 현장에 어떻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까?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쏘가리가 많이 잡히는 이른바 포인트로 소개돼 있고 관련 낚시 영상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뭐 네이버나 아무튼 유튜브나 이렇게 치면은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영상 수중보라 해가지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이곳의 수심은 20m가 넘는 데다 지난 2015년 낚시꾼이 발을 헛디뎌 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속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는 관리 감독을 포기했습니다. 단양군은 지난해 돌연 이곳을 낚시 금지 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국가댐 지역이어서 단양군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공사 발주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못 들어가게 막아둬도 금세 뚫고 들어가고 무엇보다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단속 권한은 단양군 지자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정 권한만 있지 단속 권한은 없기 때문에 실효성에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12억 원의 공사비 가운데 대부분을 국비로 충당하고 단양군이 내기로 약속했던 비용은 67억 원. 1심에서 정부가 승소했지만 단양군이 항소하며 대법원 판결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 남은 상황. 안전을 위협하는 아찔한 취미 생활은 말리는 사람도 손 쓸 사람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청주시가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직물공장 환경영향평가로 소각시설 적합통보를 내줘 문제가 됐었는데요. 결국 적합통보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4.8톤 소각시설과 200톤 건조시설 등이 추진 중인 청주시 강내면. 2년 전 청주시가 편법으로 적합통보를 내주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실효기간이 훌쩍 지난 13년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그것도 업체 성격이 다른 직물공장 것으로 대체해 인정해줬기 때문입니다. 결국 청주시는 위법 사항을 인정하고 해당 업체에 취소 사전 통보를 했습니다. 적합통보에 하자가 있는 게 확인이 돼서 의견을 이제 받는 절차를 거쳐서 기존에 나간 그 적합통보를 취소할 이렇게 예정으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청주시는 금강유업환경청에 발암물질 초과 배출 등으로 유해안이 부동의 대상이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작 적합통보를 내놓고 부동의를 요구하는 상황이 돼버려 다시 취소하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청주시가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서 소각시설 때문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환경영향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이더라도 이 적합통보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청주시는 업체의 이의 제기 등 의견 진술 기간을 10일 이상 거친 뒤 다음 달 취소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주 금강유업 환경청을 방문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으려는 것은 다행이지만 애초 아니라고 법에 어긋난 행정으로 청주시는 또 한 번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청주시는 또 옛 진주산업인 클렌코에 대해서도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가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청주시는 이와는 별개로 무단 증설은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며 업체에 사전 통보해 현재 의견 진술 기간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클렌코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다시 한번 법정 싸움으로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유일의 영동 설계리 농요 기능 보유자인 서병종 옹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무형문화재인 농요를 전승할 수 있는 건 전수조교 단 2사람뿐인데요. 전통을 잇겠다는 후손들이 없어 앞으로 얼마나 더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충북 무형문화재 6호인 영동 설계리 농요. 선조들이 불렀던 이 가락이 지금껏 이어질 수 있었던 건 유일한 기능 보유자인 서병종옹의 역할이 컸습니다. 글자 그대로 농사 노래였자. 농사 지을 때 부르는 노래. 동네마다 농이 없는 동네가 없었어요. 노래를 하면은 피로가 풀린다고 해가지고 그래 농요가 생겼대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소리를 전했던 그가 지난 16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7세, 기능 보유자가 된 지 18년 만입니다. 수십 년을 노래에 바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전승지원금을 매달 보존회 운영에 쓸 정도로 농요를 아꼈습니다. 혼자서 다 이끌어 나가시려고 막 군으로 도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너무 애쓰셨는데 그 연세가 되도록 열의도 대단하셨고요. 참 잘하셨어요. 존경합니다. 서병종 보유자의 별세로 설계리 농요를 전승할 수 있는 건 이제 나이 지긋한 전수교육조교 2사람뿐. 전국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영광을 누린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보존회 내에서도 13년째 맥을 잇겠다는 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수조교의 전 단계인 이수자는 물론 전수 장학생 역시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루속히 전수조교를 만들어야 이것이 맥을 이어나가고 보존하는데 그 목적 자체는 후계자를 자꾸 많이 만들어놔야 대대로 내려가면서 이것이 보존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보존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문화재 지위를 잃어버린 충주 마수리 농요의 아픔이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근력이 있는 한, 몸져 놓지를 않는 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보존 안 했다가는 없어질 수도 있는.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뇌물수수로 항소심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병진 충북도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오는 29일 최종 결정됩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1호 법정에서 뇌물수수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박병진 충북도 의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도의장 선출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1,000만 원을 받아 기소됐지만 1심 재판 기간 재선에 성공해 현직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1대 충북도 의회에서는 지난달 임기중 전 의원이 공천헌금 사건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유정 의원도 모레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버섯 채취에 나섰다가 실종된 60대 남성이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괴산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 52분쯤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의 한 야산에서 66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버섯을 채취하러 가겠다고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된 채 귀가하지 않아 이틀째 수색 작업을 펼치던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의 차량과 70m가량 떨어진 산속에서 A씨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45분쯤 단양군 가곡면에서 패러글라이더 줄이 5m 높이 고압전선에 걸려 30대 체험객과 40대 조종사 등 2명이 40분 동안 공중에 매달려 있다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감전 등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난기류를 만난 패러글라이더가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중부내륙고속도로 음성 감곡나들목 진입로에서 18.5톤 탱크로리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져 운전자 56살 우모 씨가 다쳤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반도체 세정제인 수산화 테트라메틸 암모늄이라는 물질이 적재돼 있었지만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보고 사고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극동대학교가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행복기숙사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